3년 정도 지난 지금은 자산이 약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결혼도 있었지만 1억을 모은 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산을 빠르게 모아갈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첫 직장을 들어가고 1억을 모아봐야겠다는 다짐은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저 또한 사회초년생 때 회사에서 번 월급을 열심히 절약하고 저축해서 1억을 모았는데요. 그렇게 꿈에 바라던 목표였는데 막상 달성하니까 기쁨도 잠시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하지 하는 생각과 허무함이 오더라고요. 그때는 1억이 정말 큰 금액처럼 느껴졌는데 막상 1억을 모았는데도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3년 정도 지난 지금은 자산이 약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결혼도 있었지만 1억을 모은 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산을 빠르게 모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1억을 모은 뒤 어떻게 방향 설정을 했는지, 그리고 1억을 열심히 모아가던 과거에 제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가장 먼저 자산 계획을 세웠습니다. 1억을 모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은 구체적인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돈을 위해 돈을 모은 것이죠. 내가 왜 1억을 모으고 싶은지, 그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막상 1억을 달성해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저는 자산 목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를 나누어 세워봤는데요. 가장 먼저 장기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희 장기 목표는 5년 내에 서울 내에 아파트 매수하기였습니다. 서울 내 10억 내외의 아파트를 매수하기를 장기 목표로 잡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년에 2억을 모아야겠다는 단기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저는 이 목표를 만다라트표를 작성하면서 구체화했습니다. 만다라트표는 내가 목표한 항목들을 만들고 그 항목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작성해보는 표인데요. 자산, 건강, 자기개발 등 8개의 항목을 나눠서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루어 나갈지 정했습니다. 꼭 자산뿐만 아니라 자기개발이나 건강, 인간관계 등 앞으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방향성도 같이 설정했습니다. 꼭 돈을 위해서 돈을 모아가는 것이 아닌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산계획, 즉 인생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만다라트 표를 통해 건강, 인간관계, 자기개발, 자산, 다방면의 목표와 계획을 세워보니 내가 1억을 모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될지 틀이 잡힐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직접 투자 실행해보기입니다. 1억을 모았다는 것은 이미 절약과 저축이 몸에 익숙해지고 어렵지 않은 단계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이 현금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해봐야 합니다. 1억을 모아가는 과정에서는 저축과 절약을 내 몸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습관화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이 돈을 활용해 투자를 직접 실행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투자에는 주식과 부동산 투자가 있습니다. 1억으로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불인이 입장에서는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액 부동산 투자는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부동산 투자를 위해 시드를 불리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저는 1억을 모으기 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하긴 했습니다. 미국 주식을 중심으로 개별 주식과 ETF 지수 투자를 했는데요. 1억을 모은 뒤에는 이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1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저축 70%, 주식 투자 30%였다면 1억을 모은 뒤에는 저축 40%에 투자 60%를 할애했습니다. 그중 저는 ETF에 투자했는데요. 1억을 모았다면 아마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한 20, 30대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것은 복리의 마법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시간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ETF 투자를 통해 복리의 효과를 가져가는 것이 돈을 안전하고 빠르게 굴리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제가 S&P 500 지수에, 남편은 SCHD에 투자하며 고배당 우량주에 매달 꾸준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계좌에 꾸준히 매달 50만원씩 넣으면서 나스닥 QQQ에 투자하고 있어요. 월급의 50% 이상을 저축하지만 그중 30% 이상은 주식과 연금에 투자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은 30%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별 주식에 일부 투자하면서 ETF에 더 큰 비중으로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시간이 지났을 때 일반 예적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돈을 모아가는 방법입니다. 저는 주식의 하락장과 상승장에 상관없이 토스와 미래에셋증권에서 매주 일정한 금액을 자동으로 투자하게 하는 기능을 활용해서 꾸준히 일정 금액을 매주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주식 투자에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하지는 않습니다. 주식을 따로 깊게 공부하거나 주식 차트를 매일 지켜보지 않아도 그저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매수했던 것들이 지금은 30%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돈을 그저 예적금에만 저축했다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면 1억보다 못한 현금 가치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세 번째는 나에게 투자하기입니다. 나에게 투자하기는 크게 투자 공부와 사이드 잡 공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억을 모은 뒤 앞에서 말한 자산 계획을 세어보면 내가 세운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 1억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장기 목표가 5년 내에 서울대 아파트 매수하기였고 최소 10억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2년에 1억은 더 모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월급으로는 그 금액을 모으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지금 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가능할까를 중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와 더 벌기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공부는 책과 강의를 들었는데요. 부동산과 관련된 조금이라도 유명한 책이라면 모두 도서관에서 빌려 읽어봤습니다. 기초부터 심화까지 책을 통해 감과 흐름을 잡는 시간을 가졌고 책을 통해 부동산 투자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부동산 임장하는 방법, 좋은 매물을 고르는 방법 등 실질적인 방법들을 좀 배워보고 싶어 온라인 강의도 들어봤습니다. 이론뿐만 아니라 직접 과제도 하면서 지역 선정부터 아파트 선정, 그리고 직접 발로 뛰며 임장도 갔다 온 뒤 임장 보고서까지 작성해보면서 그동안 이론으로만 배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지식을 아웃풋으로 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 어느 정도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감이 잡히기 시작했고 이때 공부했던 내용이 실제로 결혼 후에 서울 내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월급 외 추가적으로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찾아보고 공부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적극 활용했는데요. 유튜브에 직장인 부업이라고 검색만 해도 정말 다양한 부업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개 영상들을 보면서 나랑 잘 맞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배워보고 싶은 부업, 내가 잘할 것 같은 부업이 있다면 그 방법 또한 유튜브를 통해 무료로 공부했습니다. 내 돈으로 10,000원 이상 벌기 전까지는 비싼 유료 강의는 듣지 않았어요. 충분히 유튜브만으로도 양질의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사이드 잡을 공부했고 직접 실행해보면서 퇴근 후 2-3시간을 매일 투자했고 현재도 월 100만원 이상 또는 월급 이상을 부업으로 벌고 있습니다. 물론 첫 몇 달은 수입이 거의 없었지만 꾸준하게 제 자신을 믿고 공부하고 실행하고 수정하면서 꾸준히 나아갔습니다. 1년 이상 부동산 공부와 더 벌기 사이드 잡에 대한 시간 투자를 꾸준히 한 결과 최근에 서울 내 입주권을 매수했는데 그 입주권을 사는 데에 제가 사이드 잡을 통해 저축했던 금액과 1년 동안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쌓아온 지식들이 바탕이 돼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만약 제가 1억을 모은 뒤 거기에 그치고 따로 부동산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좋은 매물 물건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고 좋은 물건을 발견하더라도 더 벌기를 통해 자산을 쌓아가지 않았다면 자금이 부족해서 매수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1억을 모은 뒤 제가 했던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하면 첫째, 자산 계획을 세워서 1억 이후 장기, 단기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웠다. 둘째, 직접 주식 투자를 해보면서 투자를 실행해보았다. 셋째, 부동산이나 더 벌기 공부를 하면서 추가 소득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공부하면서 나에게 투자를 했다. 1억 모으기는 이미 여러분들의 소비 습관과 저축 능력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1억을 모은 뒤의 단계가 더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1억을 그저 소비하는 데 쓸 것인지, 앞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더 큰 자산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지는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공부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를 실행해 보면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생각해 보고 그걸 이루기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 만나요. 감사합니다.